예, 안녕하세요. 2023년 2월 17일입니다. 예, 오늘 금요일이고요. 일주일 동안 뭐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다기보다도 뭐 힘든 일 중에 하나였죠.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은 아니었고, 예, 참,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야 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. 그렇고,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, 세금 이야기입니다. 세금 이야기인데 세금은 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분들이라는 세금 전문가가 있고 세금을 내는 예, 경험자가 있고 전 국민의 50%도 세금을 안 내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 보니까 뭐 전 국민의 30%가 97%인가 94%인가의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세금 금액이 전체에. 근데 뭐 우리가 직간접세가 있으니까 뭐 무조건 안 낸다고 할 수는 없는데, 아, 잠시만 이게 있네요. 아버지가 통장서 뺀 그 돈 받은 적 없는데 억울한 상속세 어쩌죠? 뭐야 이게. 그런데 상속인에게 예, 세금을 내래요. 진짜 세금 무서운 것을 경험해봐야죠. 씨.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 있죠. 좋아할 놈이. 기억하고 있어요. 세상은 뭐 언젠가는 다시 또 돌고 도는 거니까. 세금 내다 보면 뭐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개뿔 뭐 세금도 내본 적도 없는 놈들이 왜 세금 안 내냐 뭐 세금은 뭐 국가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가끔 제가 왜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로 이게 그 폭력 조직 예, 가장 큰 폭력 조직이죠. 예, 폭력 조직이에요. 예, 이 집단을 끌고 가기 위한. 자, 오늘 세금 이야기할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야 뭐 또 이것도 한 분야니까 그런데 뭐 그것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. 없는데 이제 지금 최근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뭐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제 그 별장에 대한 예, 별장에 대한 중과세 부분을 해제를 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 그 조항을 없애는 법률을 지금 예, 우리 그 유명한 권성동 의원께서 예,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. 예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, 장제원 위원장이 장제원 씨구나. 장제원이 국회의원이었구나. 그래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뭐 나하고 별장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. 예,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. 물론 뭐 대부분은 집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골 주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어요. 우리 박정희 때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죠. 그냥 무조건 저기 뭐냐면은 그 돈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예, 각종 특별세라고. 심지어는 예전에 뭐 카메라, 오디오, 예, 조그마한 오디오도 그 세금이 특별소비세가 붙었어요. 그래서 밥 세 끼 먹고 쳐 자는 거 빼고 조금 뭐 이렇게 우리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품목에는 예, 중과세를 합치고 부과를 했죠. 근데 실질적으로 뭐 중과세를 내는 권력자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별장으로 하게 되면 보유세가 4%인가요? 예, 그렇고 취득세도 거의 2배고요. 이 보유세 4%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굉장히 높은 건데 그 대신에 이제 별장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이 되게 되면 그죠? 재산세가 4%에 4% 여러분. 4%라는 게 뭐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많은 거 같죠? 아니에요. 1억이면 400만 원이에요. 예, 집이 1억이면 400만 원이요. 이러다 보니까
이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. 이 문제 가지고 예전에 양평에서는 어,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, 양평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별장으로 보고 다 세금을 때리겠다. 양평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이제 프랜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. 아예 대놓고.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 때문에 주는 영향이에요.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이 법이 지금 이제 통과되면서, 그죠? 이제 아직 뭐 그 공포까지 안 된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은 우리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이제 별장에도 이제 세금이 없구나. 그렇게 가는 건가요? 전원주택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분양할 때 660m 제곱, 그러니까 660m 제곱, 대지 면적이 660m 제곱이 넘어가면 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. 예. 그런데 660m 제곱 이내니까 면적을 크기를 660m 제곱으로 자르는 거예요. 한 200평 정도로 이렇게. 그것이 이제 다들 허가를 그렇게 받았죠. 예, 더 크게 하게 되면 별장이 될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,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. 유지하기도 힘들고. 그래서 건축을 할 때, 개발을 할 때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660m 제곱으로 잘라서 분양을 많이 했죠. 근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, 이게 진짜 뭐 규모 있는 럭셔리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?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어나겠죠. 공급자 측면에서도, 개발하는 입장에서도, 그죠? 예전에 왜 굳이 그렇게 시골이 넓은데, 넓은데 굳이 땅을 쪼개가지고 길을 내고 해가면서 왜 팔았을까? 근데 이렇게 넓히면 큰 집이 공급될 것 같은데, 물론 뭐 봐야 되겠지만,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또 1가구 2주택 문제가 있어요. 1가구 2주택 문제가. 우리가 시골 지역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라는 기준이 뭐냐면, 정부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뭐냐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금 기준이에요. 아니, 1가구 2주택 기준이에요. 정부에서 발표하는. 그러니까 뭐 도시 지역을 제외한 뭐 시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가구 2주택에서 뭐 배척한다. 뭐 면적이 얼마 안 되면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또 달라져요. 1가구 2주택 기준이 정부 기준이 아니에요. 그냥 은행에서는 시골에 집이 있으면 그냥 1가구 2주택으로 봐요. 그러면서 정부 지침대로 다주택자한테 대출해주 마라 라는 이유로 1금융권 대출이 안 되고 2금융권, 뭐 3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자를 더 받죠. 어찌됐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골 지역, 강원도라든지 뭐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, 경기도가 많았죠. 양평 쪽이. 그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한 규제가 원체 이제 금액이 세금이 높으니까, 세금이 높으니까 이번에 풀겠다. 풀겠다.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겠다. 그렇게 되면 보다 큰 집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되면서 우리 이제 또 작은 집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불리해지겠죠. 예,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. 요즘 아파트 문제 가지고 예,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. 뭐 강원도에서는 이게 지금 오래된 법이니까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개선안을 예, 통해 하는 거는 뭐 중요하죠. 시대에 맞게, 시대에 맞게.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된 건데 거의 다 이제 그 묵살된 게 이제 민주당 쪽, 민주당 쪽에서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, 예, 마치 부르조아를 위한 무엇을 하는 거는 뭐 죄인 것 마냥.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개념은 100년 전 개념이죠. 100년 전 농본 사회 때 개념인 거지. 지금 과연 우리 사회를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명확하게.
근데 아직도 뭐 그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. 어찌됐든, 예, 어찌됐든, 예, 전원주택을 이제 그동안 분양했었던 분들이 220m 제곱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데, 이제, 면적이 커지겠죠. 예, 좀 커야 돼요. 예, 220m 제곱이면 서민형 전원주택. 예,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가. 단지형, 대규모로 많은 집들을 친다. 예, 그러면 좀 작아도 돼요. 예, 단지형은.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진다 그러면 커야죠. 예, 커야지 좀 상품성이 있는데, 뭐 다들 관심 없는 내용이라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. 예, 전원주택에 대한 세금 부분,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660m 제곱으로 이제 그 택지를 이 전원주택 아유 말도 안 나오네. 전원주택 때문에 이런데 또 이제 많이들 분양하는 게 뭐냐면 1000m 제곱 이하. 예, 1000m 제곱 이하로 요것만 구분하고 갈게요. 660m 제곱으로 이하로 분양하는 이유는 별장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것도 있고, 그죠? 별장의 면적에 해당이 되면 세금이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니까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사실은 그 정도 돼야 용적률이나 건폐율 계산했을 때 우리가 또 적당한 크기의 건물이 나와요. 예,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시골 가서 이렇게 보면 1000m 제곱 이하로 예, 분양하는 게 있어요. 1000m 제곱 이하로 분양하는 건 뭐냐면 그 농지인 경우에요. 택지가 아니라 농지에다가 그 저기 뭐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. 예. 그게 우리 저기 저거죠. 도시민들이 그 농지를 살 수 있는 면적. 그죠? 예. 우리가 얘기하는 하도 오래간만에 생각도 안 나네. 주말 농장. 예, 주말 농장. 예. 그래서 그 1000m 제곱이잖아요. 여기 보면 주말 농장이. 그러니까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다, 뭐가 개발된다,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, 이제. 그런데 1000m 제곱 이하로 이제 분양했었던 이유는 대개 보면 농지라서, 예, 농지라서 도시민들이 취득이 안 되는 땅들을 예, 주말 농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말 농장 범위 내에서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1000m 제곱을 보통 분양하는 거고, 660m 제곱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이제 그 저거 문제죠. 별장 문제. 예, 별장 기준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. 그런데 아직 뭐 법률이 시행된 건 아니니까 시행되겠죠. 예. 민주당이 입법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는데 되게 보면 경제 활동하고 좀 거리가 멀은, 예,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는 착해요, 우리는 착한 마음이에요,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해요, 뭐 이런 초등학생들이 제시하는 그 입법들 뭐 이런 것들에 좀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, 실력이 없는 거죠. 예, 무식하고 실력이 없는 거죠. 지금 이거는 지금 별장하고 관련된 과세 부분은 왜 이것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건데 왜 문제냐? 이게 73년도 기준이라니까요.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시대인데, 예,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니까요. 지금은. 예,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별장들을 짓고 그래야 세금도 돌고, 예, 더 좋은 건물을 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중과세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느냐? 실질적으로 그걸 안 하는 꼴이 돼버리죠. 안 하죠. 별장을 안 져버리는 거죠. 660m 제곱으로 묶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별장을 안 짓는 거죠. 예? 이 좌파들의 좌파라기보다도 모질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, 아니 별장 짓고 부자니까 세금을 부과하자, 그게 아니라 세금 부과할 걸 안 진다니까. 안 진다니까요. 예. 좋은 집을 강원도 같은 데는 강원도 같은 데에다가 나쁜 집 지면 가겠어요? 예? 살기 힘들고 그런데 좋은 집을 줘야지 가요. 강원도 같은 데는
아주 뭐 멋지게 좋게 져야지 가는 거지. 서울은 좋은 집을 안 줘도 와서 살아요. 왜? 예, 서울은 뭐 주변이 좋잖아. 예,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와서 사는데 시골은 반대라니까요.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등산 장비를 좋은 거 가지고 가야 돼요. 예, 좋은 거 가져가야 돼요. 시골이라. 남산이나 저희 대모산 같은 데 올라갈 때는 등산 장비 필요 없어요. 예, 필요 없어요. 서울에서는 예, 그렇게 좋은 집 안 줘도 내가 뭐 진짜 단칸방에 살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변에 문화 활동을 해가면서 살 수 있어요. 내가 집이 좀 부져도. 예.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. 오히려 반대.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멋지게 큰 집을 짓고 사는 거는 낭비이고 오히려 예,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멋지게 큰 집 지면 세금도 적고 예, 땅값도 싸고 이제 이런 의미가 생기죠.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하고요. 제가 지금 확실히 이게 지금 맨날 떠들다가 예, 매일 유튜브 하다가 다시 이제 워밍업을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용어도 생각이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.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